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58번째 분기탱천 사연입니다. 2024년 여름, 대구의 한 국립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비교사는 한 편지글을 통해 교사로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A4 용지 6장에 빼곡히 적힌 글 속에는 그동안 그가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그리고 그로 인해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을 향한 비통한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오자마자 전국의 교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이 글을 접한 이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비교사는 편지에서 단체 폭언과 감시, 감금에 시달렸다. 나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는 절규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비교사는 애초등학교로 전입한 지 겨우 4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갑작스레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그의 첫 출근 이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를 점차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망가뜨려 갔습니다. 학교에 첫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학교 내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퇴근하고 나서야 나는 겨우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밤 11시였고 가장 늦게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설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사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퇴근 시간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율성과 인간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집단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언제 퇴근할 수 있느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번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질책과 눈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메신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몇 분이나 남아 계신지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일을 해야 했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서 학년 부장님께 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5월부터는 밤 9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또한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그 전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비교사는 자신이 당한 용모 강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년차 교사라는 이유로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현장 체험 학습과 같은 야외 활동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학년의 모든 복원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가장 모욕적이었던 것은 넥타이 하나로 인해 경험한 굴욕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살짝 내려왔다고 해서 소리치며 지적받고 정신이 해이해졌다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은 행동이었습니다. 비교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모를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압박은 결국 그의 가정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그의 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상황은 그에게 있어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딸이 2주간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정시 퇴근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119를 불러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일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근 시간이 4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후 5시에나 겨우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학년 부장님과 가장 나이 많은 동기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교사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갈등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미안함과 부채감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 있어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불안을 느꼈고 이는 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비교사는 또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카톡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학교 내 특정 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룹 채팅방으로 여기서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비교사는 이를 학교 폭력을 행하는 초등학생들이 담임교사 없이 마음대로 방을 만들고 단체로 모의를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 카톡방은 학교 내에서 또 다른 계층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관리자 위의 관리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어떻게 괴롭힐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권력 남용이었고 나는 그들의 타겟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사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가는 것을 느꼈고 이는 그의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비교사는 그가 경험한 모든 고통과 모멸감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학교에서의 수치심, 모멸감, 굴욕감과 가정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감이 복합적으로 저를 휘감아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렵습니다. 비교사의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으며 심지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비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기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와 동기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배 선생님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미래의 선생님들께 이런 폭력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가 느끼는 깊은 슬픔과 비애, 그리고 이를 넘어서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끝내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비교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교 선배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지시, 보고를 내리고 감금을 하는 불법을 멈춰주세요. 1년 전에 일어났던 서희초 사건이 기억납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 속에서 여러 위협을 이겨내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사끼리 폭력을 저지르지 마세요. 이 말 속에는 그의 간절한 바람과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끝나기를,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교사가 쓴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을 넘어서 현재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교사의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절망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사의 용기와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비교사의 편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분기탱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